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역 실무, 이게 이제 무역 실무라고 하죠. 무역 실무나 상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나 규정이나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실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랑 진짜 밀접하게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도 많고, 괜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거나 뭐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생각은 들어. 나는 어떤 생각은 드냐면, 이 변호사들 중에 이게 국제성 있는 거래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당사자의 어떤 유불리를 위해서 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법원의 판사님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좀 충격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뭐 중간고사와 관련된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아직 채점이 완료되지 않아서 내 목표는 여러분들 다다음 주인가 축제 기간 있죠? 축제 때 쉬어야죠. 내가 좀 무리했어. 여러분들 혹시 재수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진도를 엄청 빨리 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나 나름. 그 이유가 5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한 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내가 채점이 되면 채점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쓴 사람 몇 명 안 돼. 다 비슷해.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계약 종료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 CISG 공부하기 전에는 계약 성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CISG를 공부할 때는 물론 CISG 내용 안에 계약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 이행,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의 구제 방법, 계약 해제, 뭐 손해배상, 위험 이전,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볼 거는 계약이 종료된 이슈에 대한 겁니다. 계약 종료될 수 있죠. 근데 계약 종료도 행복하게 끝날 수 있고 행복하지 않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이 종료되고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때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의에 의한 소멸, 두 번째 이행에 의한 소멸, 계약 위반에 의한 소멸,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소멸이 있는데, 여기서 행복한 건 2번 정도야. 그죠? 1번도 행복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합의냐에 따라서. 근데 3번, 4번은 불행해. 정상적이지 않은 소멸이야. 그렇죠? 이렇게 4가지의 무역계약 종료와 거기에 따른 무역계약 효력의 소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에 의한 소멸 봅시다. 합의에 의한 소멸은 쉽게 말해서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끝내자,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자라는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 소멸에 대한 합의도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명 날인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안 익숙하고 나도 안 익숙해요. 이거 약간 사실 이 대륙법계 쪽에서는 안 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명에 의한 날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문자 그대로 사인해가지고 계약 그냥 뭐 없던 일로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릴리즈한다. 그래서 뭐 당사자가 미이행된 채무에 대해서 서로의 권리를 날인해가지고 포기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은 이행을 하고 한쪽은 못했다 할지라도 요거 해가지고 합의로 의해서 계약의 권리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고 2번이나 3번이 많이 느끼고 주변에서 본 경우일 거예요. 두 번째,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대물 변제. 네, 대물 변제. 이거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을 안 했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약인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을 소멸시킨다. 중간고사 앞두고 저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한 친구 중에 약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때도 제가 메일로 답을 해줬는데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대가. 대가. 제가 최근에 존 윅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항상 뭘 해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우리 패밀리 다시 받아줄게. 니 뭐 할래? 누구 죽이고 와. 그게 약인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주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이잖아요. 거기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이지. 그 세계관인데 근데 거기에 룰이 있어. 웃긴 룰이지. 그렇잖아. 그 요번편 말고 전편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무슨 펜던트 같은 데다가 지장 우리 이렇게 피를 내가 지장을 찍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왜? 뭔가를 했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갚으면 그 반대쪽에 다시 피 지장을 찍어. 이게 약이에요. 약이. 반대급. 그러니까 영미권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너도 나한테 뭘 해줘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입니다. 무역거래에서 뭐겠어요? 대금 지급일 수도 있고 물품 공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대물 변제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 안 했어. 쉽게 말하면 이제 존윅이 쳐들어갔어. 그러면 뭔가 대가를 내놔야 돼. 뭐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바친다든지 뭘 하잖아. 거기 그 영화 그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 속에서도 뭘 하잖아. 뭐 닥치는 대로 다 죽일 것 같지만 닥치는 대로 다 안 죽이고 그 안에서 룰이 있다고. 그 룰이 이거야. 이거 약인이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약인에 의해서 반대급부 대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무역 계약에서의 그 채권 채무 관계 권리 의무로부터 해제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요번 편 말고 3편 초반인가 중반에 보면 존윅이 사막 끝에 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가를 내놓으라 그래. 대가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존윅이 손가락을 팍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준다고. 이거지 이거. 의무로부터 해제를 구매를 한 거야. 뭘로? 손가락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상호해제. 한국에서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 소멸되면 거의 상호해제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법적으로. 뭐 합의, 이거만, 이 말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상호해제했다. 롯데자이언츠 감독 자리일 때. 그죠? 경질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 롯데자이언츠. 뭐해? 항상 뭐래? 상호해제 때. 계약을 합의에 의해서. 롯데는 요새 감독 자르기 좀 됐구나. 저기 있냐, 뭐,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나, 뭐, 토트넘이나 감독 수시로 자르죠. 직업, 연봉은 세도 난 그런 직업 못할 것 같아. 그죠? 경기 몇 경기 지면 잘리고, 감독 대행이 하고, 감독 대행이 하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꼭 스포츠 프로팀의 감독이 잘릴 때 보면 이 말을 씁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상호해진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호해제를 할 때 대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A라는 계약이 있는데 요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합의해서 해제시키고 대체 거래 B를 하자. 이렇게도 돼요. 당연히 되겠죠. 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그래서 대체 계약,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있다. 뭐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A 계약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뭐 갑하고 을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갑이나 을이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병을 가져와서 제3자를 가져와서 새롭게 개입을 한 계약을 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 동그라미의 경계 계약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새로운 조항을 대체 계약으로 해가지고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사실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거나 포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 변경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체 계약이란 거는 있던 계약을 없애고 뉴 컨트랙트를 하는 거거든. 근데 변경이란 건 뭐냐면 컨디션을 바꾸는 거예요. 원계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계약의 컨디션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 컨디션을 바꾼다는 말에 계약의 대폭적인 변화나 당사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 근데 법리적, 그러니까 이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리적으로 조금 달라요. 올드 컨트랙트를 없애고 뉴 컨트랙트를 하는 거랑 계약의 컨디션을 바꿔버리는 거는 좀 달라요. 법리적으로. 네, 그래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CISG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계약 변경을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법리가 있다면 그렇게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다. 이건 웨이버. 그냥 이거는 못하겠어. 포기. 뭐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포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포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 자체는 소멸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포기하지 않고 뭐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자체의 소멸 규정,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몇 시까지 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계약 소멸,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계약을 처음에 할 때 계약서에 그 내용을 집어 넣어 가지고 계약의 조건이 이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 효력 자체로, 계약서의 효력 자체로 이 계약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약서에 신용장 발행 기한을 몇 월 며칠까지로 하며 그때까지 신용장이 발행 안 되면 계약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건을 성취했다. 그러면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이행에 의한 소멸. 이행에 의한 계약 효력의 소멸은 행복하다 했죠. 행복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서도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분 계약이 있고 가분 계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가분 계약은 뭐냐면 계약 내용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계약은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계약 이행이 돼야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면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완전히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조건의 일부라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의 계약인 완전 계약인 경우에는 완전히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부분적 이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분적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적 이행이 문제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부분적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SJ 제30조 1항 있었는데, 이거 아까가 아니라 그 CISG 직전이었나? 수업 이거 강의 자료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정된 수량이 있는데 약정된 수량보다 좀 적게 줬어.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선택권이 물건을 받는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10번 슬라이드에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분 계약,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불가분 계약의 부분적 이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가분 계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분 계약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불가분 계약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 이행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잘 없긴 한데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강의 자료에. 예를 들어 A가 US 달러 일반 달러에 매달 10톤씩 1년 동안 120톤 석탄을 B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그럼 10톤씩 매달 주면 12달이니까 120톤이 되는데 대금 지급을 이 120톤을 다 받았을 때 하느냐 아니면 10톤씩 줄 때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나눠져 있는 거죠. 계약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물품 인도와 각각의 대금 지급을 매칭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실질적 이행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가분 계약을 다른 말로 완전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완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좀 덜했어. 여기서 말한 드람은 뭐 한 10% 20% 드람이 아니고 뭐야 한 1% 2% 덜했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해?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뒤에서 공부하게 될 무역 계약의 조건이냐 무역 계약의 어떤 담보 책임이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뒤에 강의 자료에 있어요. 있는 내용인데 조건, 컨디션은 주요한데요. 담보 책임인 워런티는 뭐냐면 사소하거나 미미한데요. 그래서 조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CISG에서 배웠던 것처럼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되면서 계약 해제 사유, 소멸, 뭐 그렇게 가는 거고 담보 책임 정도 위반한 거는 쉽게 말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 이거는 조금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뭐 좀 이렇게 여유 주거나 해서 해결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 조건, 계약 내용 그러니까 한국어 이게 사실 그래. 영어 표현으로 컨디션 워런티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표현할 때 다 조건이에요. 계약 내용이고 계약 내용이라 하고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영미법에서는 이거를 중요성 여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뭐 어떤 본질적 계약 위반의 해당 여부 아니면 뭐 이거 나도 설명하기가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당사자들이 판단했을 때 주요성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고 이거 정도는 사소하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조건은 컨디션이고요. 영어 표현으로. 사소한 거는 워런티. 그리고 영미법의 법제는 이게 쪼개져 있어요. 컨디션을 위반했을 때는 본질적 계약 위반, 계약 해제로 가는 거, 어보이드 컨트랙트로 가는 거고 여기 워런티를 건드리는 거는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아?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만 하든지 그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쉽게 말해서 조금 덜 이루어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뭐 수선 비용을 주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지만 그게 그 어떤 불안전 이행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복하지 않은 계약 소멸입니다. 어느 한쪽이 정확하게 이게 앞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얘기한 건 뭐예요? 워런티 같은 거. 쉽게 말해서 경미해, 미미해, 사소해. 근데 지금 여기 12번 슬라이드에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계약 위반. 말 그대로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위반도 형태가 있어. 첫 번째, 이행지체. 두 번째, 이행불능. 세 번째, 불완전 이행. 이행지체는 뭐야? 쉽게 말해서 딜레이. 이행불능은 안 해. 당사자가 이행을 못해. 불완전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안 해. 여기 밑에 설명 있죠.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태한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해태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어느 한쪽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해지. 기책사유가 아닌 이행불능. 이거 이제 그 기책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기책사유가 아닌 이행불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설명에서도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느냐,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느냐. 당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비욘드 컨트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 직전에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스트레이션, 그 법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행불능, 네 번째 동그라미 이행불능 중에 기책 사유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거, 그냥 그건 이행불능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이고, 기책 사유가 아닌 이행불능이 나중에 기말고사 직전에 공부하게 될 프로스트레이션의 범위로 이어집니다. 그건 참조하면 되고, 자, 불완전 이행 하긴 했는데 똑바로 안 했어. 품질이 불량이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대금을 일부만 지급. 그리고 영미법에서 그 SGA나 이런 데서는 한국어잖아. 이행기책,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행기 도래전에 이행 거절, 혹은 이행 혜택, 이행 불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담보 책임, 워런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발생한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소멸. 이거는 계약이 체결된 뒤에 예상외의 사태 변화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걸 말합니다. 불가항력 같은 걸 말해요. 아니면 법이 개정이 됐거나 뭐 그런 경우에 소멸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의한 소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계약의 소멸 사유를 살펴봤고, 사실 내용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명시조항, 묵시조항, 이거는 저기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